1998년 겨울 여수 밤바다에서 수상한 물체가 나타나는데 북한 무장 간첩이 탄 반잠수정이었습니다.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물에 잠긴 선체에 거수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죠. 그리고 이 순간 한국 해군이 선택한 행동이 훗날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단순히 배 한 척 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하나가 한반도 안보 역사를 바꿔놨고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봐도 소름이 돋는 내용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일본 야후에서 폭발한 반응까지 전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1991년 12월 여수 앞바다입니다. 야간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병사 한 명이 연령상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선들이 오가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물 위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병사가 바로 김태환 이병이었습니다. 김태환 이병은 그 물체를 보는 순간 직감했다고 해요. 어선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방식, 선체의 형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전부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상부에 보고한 겁니다. 저거 일반 선박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군대를 통째로 깨웠습니다. 보고 후 15분 만에 육해공 합동작전이 펼쳐졌다고 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5분입니다. 사람들이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간이고 어선이 질비한 남해 앞바다에서 식별조차 어려운 반잠수정을 상대로 육해공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 속도를 두고 교과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여수 앞바다는 어업 선박도 많고 야간 시야 확보도 극히 어려워서 식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연령상 장비 하나로 간첩선을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이 사용한 반잠수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반잠수정은 일반 레이더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선체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고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극히 적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텔스 개념에 가까운 거죠. 파도 사이에 숨어버리니까 육안으로도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령상 장비에 순간적으로 사람 움직임이 찍힌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죠. 대응이 시작되자 북한 공작원들도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도주로가 막히기 시작하자 그들이 선택한 건 기관총 난사였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린 거예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해군 장병들 증언을 보면 진짜 긴박합니다. 저게 어선인지 간첩선인지 구분이 안 갔다.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아군 피해가 날 수 있었다. 교전 직전까지도 긴장이 엄청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함이 결국 한 포를 발사합니다. 반발이었습니다. 그 한 방에 북한 반잠수정 옆구리가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반잠수정 특성상 선체가 낮고 방어력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충격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결국 선체가 침몰했고 일부 공작원은 사망, 일부는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당시 북한 반잠수정은 단순 침투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한 내부 공작원과 연계된 작전일 수 있다는 의심이 군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은 이 사건을 단순 해상 침범이 아니라 국가안보 최고 등급 상황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배 한 척을 잡은 게 아니라 국내 침투 네트워크 전체를 의심하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야후 뉴스에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제일 많은 반응을 받은 댓글은 좋아요가 12,000개였는데요. 북한은 항상 한국을 얕보다가 예상보다 강한 대응에 당황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 좋아요 9,000개를 받은 댓글도 화제였는데 일본이었다면 경고방송만 하다가 놓쳤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비슷한 사건을 겪었고 결과가 달랐습니다. 2001년 규슈 근처에서 북한 공작선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교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이 자폭해버리면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초기 대응체계 전반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몇 달 내내 이 문제가 다뤄질 정도였어요. 반면 한국은 1991년 이미 실전 대응 경험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진짜 북한과 실전 상태구나. 일본은 뉴스로만 보는데 한국은 현실이네. 한국 해군 대응 속도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놀라움보다 충격에 가까운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주인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태환 이병은 1계급 특진의 화랑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설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포상 휴가만 60일이었거든요. 헬기 에스코트까지 받으면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군대 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휴가에서 복귀할 때마다 새로운 표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표창, 국방부 장관 표창, 합참의장 표창, 군단장 표창이 줄줄이 나왔어요. 휴가 다녀오고 또 휴가, 또 복귀하면 또 포상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병장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이게 영화 같지만 실제 군 기록과 당시 신문에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댓글에 나 첫 번째 들음이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몰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조용해졌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일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1998년 사건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신형 무인 반잠수정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은 드론형 해상 침투 장비와 소형 무인 잠수정을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UN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해상 무인 침투 체계를 주요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1998년 사건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일본 방위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경험한 걸 우리는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다. 북한 대응 데이터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한국 해군은 교과서가 아니라 실전으로 배웠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한국군 대응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당시보다 더 강해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중간에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전력, 해상 초계기 운용 능력을 일본 유튜브에서도 계속 분석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한국 해군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실전 경험이 엄청나다. 북한 상대 데이터를 저렇게 축적한 나라가 드물다. 한국 해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실전에 가까운 해군이다. 이런 반응이 일본 군사 커뮤니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은 1998년 이후 야간 감시 장비와 열영상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 사건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한 국가는 사건을 숨기는 나라가 아니라 사건 이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건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1998년 사건 이후 북한의 침투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형 공작선보다 소형화, 은밀화 전략으로 이동했고 직접 침투보다 정보전과 사이버전 중심으로 변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해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자 북한도 전략을 수정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해상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더 위험한 전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댓글 공작, 정보 교란, 이런 방식들이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일본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8년에는 바다를 지키면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바다 위 반잠수정에서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으로 이동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구조적으로 실전 경험 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헌법 구조 문제도 있고 실제 교전 상황 자체를 겪은 적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 한국군은 정전 상태 유지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제 대응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는 군 비판도 많습니다. 장병 처우 문제, 사고 문제, 대응 체계 허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또 다릅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을 목전에 두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전 데이터는 어떤 훈련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한국 해군 관련 영상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수백만을 찍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실제 간첩선이 남해까지 내려왔고 실탄 교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분들 중에 이 사건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인데 정작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의 무인 잠수정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고 드론 기술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감시 체계, 수중 탐지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미래 해상 위협은 1998년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결국 미래 전쟁은 누가 더 빨리 감지하고 먼저 대응하느냐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게 바로 1998년 여수 밤바다였던 거죠. 김태환 이병이 열 영상 장비를 들여다보던 그 순간이 그 한 사람의 판단이 작전 전체를 바꿨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집중하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2026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 대응 수준이 당시보다 더 강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약해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북한 대응 데이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반박도 환영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여수 밤바다 실화였다 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도 충격받았던 한국 해군의 또 다른 실전 사건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